안녕하십니까, 샘 무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법률 관계와 법률 요건, 법률 사실, 법률 효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률 관계란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말합니다.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사람과 법에 의해서 구속되는 사람의 관계가 법률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서로 권리 의무가 있는 관계라고도 합니다. 즉, 법률 관계를 갖는 두 주체 사이에 권리 의무 관계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채업자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고 채무자는 돈을 주어야 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혼인 관계에서 남편은 부인을 부양하고 동거하고 정조를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부인 역시 정조 의무와 부양 의무, 동거 의무 같은 것이 있습니다. 법률 관계는 특성상 강제성을 띠게 됩니다. 법률 관계에 있는 두 주체 중 어느 한 주체가 의무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 집행 같은 것을 할 수 있겠지요. 국가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국가가 도와줘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관계와 하나 비교를 해보면 인간관계 같은 것을 들 수 있는데, 인간관계는 인간사회에서 당연히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생활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사랑관계, 우정관계, 예의관계, 이런 것들이 인간관계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인간관계 같은 것에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인간관계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싸가지 없는 놈이라든가 배신자라든가 쌍년이라고 속으로 욕을 할 수 있어도 법적인 책임은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률관계 같은 것은 두 주체 중에서 어느 한 주체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 강제 집행 같은 것을 할 수 있지요. 국가가 개인 간의 약속을 지키라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관계인 법률관계입니다. 양지열 변호사님의 이야기 민법이라는 책에서 표현한 구절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커피 향기에 눈을 떠서 먼저 일어난 연인이 건네는 커피를 마시는 것은 법률관계가 될 수 없다. 아침잠에서 깨려고 출근길에 아메리카노를 사는 것은 법률관계이다. 연인에게 사랑한다라는 속삭임은 법률관계일 수 없다. 하지만 우리 결혼할까?는 어떨까? 혼인을 하면 서로 동거하고 부양하며 협력해야 하는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법적인 관계를 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지 못할 게 없다. 법률관계는 어느 특정한 요건에 충족되면 효과가 발생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특정한 요건을 법률 요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법률 요건이란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사실의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법조문을 하나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법률 요건은 비교가 좀 어색하기는 하지만 형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형법 제250조는 살인을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살인을 한 자는,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사람이 살인을 하게 되면 이것이 법률 요건이고, 그 뒤에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는 형벌 부분은 법률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형벌은 범죄, 즉 살인이라는 법률 요건에 대한 법률 효과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민법도 기본적인 구조는 똑같습니다. 민법 제563조 매매의 의의를 보면은,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라는 형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이 법률 요건이고 뒤쪽이 법률 효과입니다.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이 부분이 법률 요건이고 그 효력이 생긴다 라는 부분이 법률 효과 부분입니다. 그 효력, 즉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라는 부분이 법률 효과 부분입니다. 물론 그 효력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 조문으로 상세하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것과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 합쳐서 매매 계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먼저 이야기하는 것을 청약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 제안을 받고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승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법률 사실과 앞에서 말한 법률 요건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실생활에서 갑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을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행위들이 있죠. 일정한 사실들이 있는데 그것이 법률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갑과 을 두 사람이 만나서 갑이 먼저 내가 당신에게 집을 팔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을도 이에 합치해서 내가 당신 집을 사고 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는 것 하나하나가 법률 사실인 것입니다. 즉 실생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사실 발생이라고 얘기하고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사실을 법률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에게 상담을 하신 적이 있지요. 변호사와 상담을 할 때 변호사들이 물어보는 것이 주로 법률 사실입니다. 의뢰인들은 여러 가지 행위들을 두서없이 변호사한테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 변호사는 그 중에서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 즉 법률 사실을 캐치해서 이것들이 합해서 법률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하고 법률 요건에 해당하면 당신에게 어떤 권리가 있다 또는 어떤 의무가 있다, 즉 어떤 법률 효과가 있다는 것을 상담해 주는 것입니다. 법률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청약과 승낙을 했다는 것, 내용 증명을 보냈다는 것, 이런 것을 최고 또는 통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돈을 갚을 것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 이건 채무의 승인이라고 하죠. 또는 돈을 갚았다는 것, 이것을 변제라고 합니다. 땅속에 금을 발견했다는 것, 이것을 매장물 발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법률 요건은 하나 이상의 법률 사실로 구성되는 법률 관계의 변동의 원인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변동이란 발생, 변경, 소멸을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법률 사실은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불법행위, 부당이득, 그리고 앞에 얘기한 최고, 통지, 채무 승인, 땅속에서 금을 발견하는 것 등 매우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튼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는 원인과 결과의 논리적 관계에 있습니다. 법률 요건이 있으니 법률 효과가 발생을 한다. 그러한 논리적 관계지요. 즉 법률 사실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법률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민법 조문에서 효력이 생긴다라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효력이 어떤 것인지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률 효과를 정의해보면 일정한 법률 요건에 의거하여 법률상 생기는 효과, 즉 일정한 경우에 일정한 권리의 변동이 생기는 것을 법률 효과라고 말합니다. 즉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인 것이고 이것들을 요즘 젊은이들이 하듯이 줄이면 권리의 발변소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법률 사실이 법에서 정한 법률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권리가 발생하거나 권리가 변경되거나 권리가 소멸합니다. 또한 친족법에서도 이러한 규칙들이 적용이 되는데 친족법상의 일정한 법률 요건 아래 분가가 되거나 권리 능력 또는 행위 능력 등을 얻거나 잃어버리거나 득실이라고 하죠. 그러한 법률 효과도 있습니다. 아무튼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갑에게는 집을 팔았으니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 즉 대금 지급 청구권이 생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집을 넘겨줄 의무, 즉 소유권 이전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을은 반대로 집을 달라고 할 권리가 생기겠지요. 고급스럽게 말하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을 또한 집을 달라고 할 권리가 있으니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다른 말로 대금 지급 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 중요한 사항들은 모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하나 더 하자면 변호사 시험이나 법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필요할 것 같아 말씀을 드립니다. 형법에서도 법률 요건과 비슷한 개념이 있는데 이것을 독일어로 타트베슈탄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즉 구속 요건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형법에서는 위법성과 책임이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형법 조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구속 요건의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민법의 법률 요건의 요소가 되는 하나하나의 법률 사실을 요건 사실이라고 얘기합니다. 형사실무에서도 구성요건 요소가 되는 사실을 구성요건적 사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양자 똑같이 요건 사실 또는 구성요건적 사실로서 법률요건이나 구성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위법성이나 책임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률 효과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률 효과로서 민법에서는 주로 계약의 이행 책임과 손해배상, 그리고 각종 청구권의 발생, 변경, 소멸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 형법에서는 법률 효과로서 형사처벌과 보완처분 등을 내릴 수 있습니다.